자, 연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배분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10문제를 제가 준비해 왔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자료에 의할 때 제조 지시서 샵 2번에 직접 재료비는 얼마인가? 단 제조 간접비는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실제라는 얘기가 없으면은 실제라든지 예정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은 대부분 실제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직접 재료비 기준으로 배분을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제조간접비 총액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배부율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배부액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직접 재료비 금액, 이 금액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배부율부터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부율은 이제 제조 간접비의 총 금액, 그러니까 말이 없으면 그냥 실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 말이 없으면 실제라고 보고 나누기 그 다음에 이제 배부 기준. 배부 기준은 뭐였죠?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150만원이에요. 얼마냐면은 이제 단위당 원가가 2원이 됩니다. 2원. 단위당 원가는 2원이에요. 이 문제는 어디서 본 적 있죠? 연습할 때. 아니다, 연습할 때가 아니고 그 원가 배분 첫 번째 시간 할 때 그 금액으로 보는 거, 직접 재료비 기준으로 또는 직접 농업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직접비 기준으로 봤을 때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단위당 원가는 2원이 됩니다. 단위당 원가는 2원이에요. 2원. 자, 한번 볼까요? 단위당 원가는 2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 배분을 해야 될까요? 배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업 지시서 넘버 2에 보면은 이제 단위당 원가 2원에서 곱하기 직접 재료비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제조 간접비가 100만원만큼 배분이 됐대요. 100만원만큼 배분이 됐대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하면 되겠죠. 곱하기를 이제 나누기로 해가지고 2원만큼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50만원이 직접 재료비의 금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시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경우 예정 배부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예정 배부하는 경우 예정 배부 계산식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정 배부 계산식. 그럼 예정 배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정 배부를 할 때 예정 배부는 이제 예정 배부율이 있고, 배부율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각 예정 배부를 하죠. 그럼 일단 예정 배부율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예정 배부율은 이제 예정 제조 간접비에서 예정 기준 조업도, 그러니까 즉 아까 했던, 그러니까 전 시간에 했던 이제 기계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노동 시간으로 기준으로 본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정 기준 조업도, 예정 배부율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배부액은, 그러니까 예정 배부 계산식을 구하는 거는 2번에 대해서 찾는 거기 때문에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발생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 배부액을 찾을 때는 예정 배부율에서 실제 발생 금액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 시간에 했었어요. 전 시간에 했었기 때문에 그 전 시간을 참고로 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발생액이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동시간 90원이고 직접 노동시간이 43,000시간 발생했을 때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15만원이다. 15만원 과소배부인 경우 제조간접비의 실제 발생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이
직접 노동 배부율이에요. 직접 노동 시간당 90원의 예정 배부예요. 그럼 실제 발생 금액은 43,000시간이에요. 배부 차이가 15만원 과소 배부됐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 예정 배부 금액을 찾아야 되겠죠. 예정 배부 금액. 그러니까 예정 배부율이 나와 있죠. 90원에서 곱하기 실제 시간. 그러니까 노동 시간 얼마? 44,000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0 곱하기 43,000까지 이제 해주면 됩니다. 얼마냐면은 이제 90원에서 43,000원이기 때문에 이게 387만원이 나와요. 387만원. 387만원이 나옵니다. 답은 2번 아닙니다. 답은 2번 아니에요. 답은 다른 거예요. 387만원인데 여기서 지금 과소배부가 돼 있죠. 과소배부. 과소배부가 돼 있어요. 과소배부가 어떤 현상이에요? 과소배부가 이제 예정에서 이제 실제 금액과 비교했을 때 과소배부는 실제 금액이 더 큰 경우를 얘기를 해요. 실제 금액이. 실제 금액이 더 큰 경우 아니죠. 이거는 과대죠. 지금 문제 과소 맞죠? 과소배부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이 더 큰 거예요. 실제 금액이. 그래서 실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 배부율은 387만원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요구사항은 뭐냐면은 예정 금액은 387만원인데 15만원만큼 현재 과소배부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5만원만큼 실제 금액이 더 크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15만원만큼 더 실제 금액이 더 크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387만원에서 15만원만큼 더 해줘야 됩니다. 얼마? 실제 금액은 402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실제 금액을 찾는 거기 때문에 402만원이 이제 실제 발생 금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노동시간당 90원에 직접 노동시간 43,000시간 발생했을 때에 대한 예정 배부 금액은 얼마? 387만원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과소 배부액인 15만원만큼 더해주면은 실제 발생액은 얼마? 402만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주식회사 한결은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부족 배부액 5만원을 원가요소 기준법에 배부하는 경우 매출원가에 배부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원가요소 기준법이에요. 원가요소 기준법. 매출원가, 그러니까 그 제조간접비 그 배부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배부하냐?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매출원가, 두 번째는 총원가 비례법,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원가 요소 기준법이죠. 매출원가는 뭐예요? 매출원가에 전부 다 이제 몰빵시킨 거죠. 몰빵시킨 거고, 총원가 비례배분법은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의 기말 금액을 이제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고, 원가 요소 기준법은 제조간접비를 이제 그 비례를 해서 이제 배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가 요소 기준법은 바로 이 중요한 제조간접비를 통해서 배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가 요소별 이제 부족 배부액 5만원이죠. 5만원인 거는, 그러니까 부족 배부라는 거는 과소 배부를 했다는 거예요. 과소 배부 5만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금액은 얼마인지 뭐 굳이 뭐 알 필요는 없죠. 예정 금액이 얼마인지 알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이제 그 원가 요소별 기준법에 의해 매출원가에 배부되는 금액을 찾는 거예요. 배부되는 금액을 찾는 거. 그럼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제조간접비의 이제 그 비율을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비율을. 그러면 이 세 개를 합치면 10만원이니까 비율만큼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은 30%, 20%, 50%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만원에 3만원만큼 나눠주고, 10만원에 2만원만큼 나눠주고, 5만원에 5만원만큼 나눠주면 돼요. 얼마냐면은 이제 제공품 30%, 제품 20%, 매출원가 50%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액 5만원에서 매출원가에서 배부되는 금액을 요구를 하니까 얼마? 25,000원이 되는 거예요. 25,000원. 25,000원이 되고요. 그 정답은 몇 번? 1번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조간접비가 총 3개 합치면 10만원이잖아요. 총 합치 10만원이잖아요. 이거를 비율만큼 찾는 거예요. 비율만큼. 그래서 3만원에
곱하기 10만원 이렇게 해서 30%만큼 찾는 거예요. 20% 50%만큼 비율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을 찾고 그 다음에 부족 배부액이 5만원이니까 5만원이니까 배분하면은 제공품 얼마? 15,000원만큼 이제 부족 배부 금액이 이제 되겠고, 그럼 그러니까 제품은 20%니까 얼마? 만원이 되겠고, 나머지는 50%니까 25,000원만큼 이제 매출원가의 배분이 되겠어요. 그러면 정답 몇 번? 1번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주식회사 학동은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입니다.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를 하고 있대요. 직접 노무 시간 기준으로. 아래의 자료를 토대로 구한 제조 간접비의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입니다. 일단 이 문제를 접근하려면요, 제조 간접비의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라고 돼 있어요. 배부 차이. 배부 차이를 찾으려면은 이제 실제 배분하는 금액, 그 다음에 예정 배분하는 금액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실제 금액은 이미 찾아져 있어요. 얼마?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 금액 얼마? 2천만원. 그럼 나머지 예정 배분 금액만 찾으면 된다. 예정 배분 금액. 자, 일단 예정 배부율은 나와 있어요. 예정 배부율은 나와 있기 때문에 제조간접비 이제 총 예상 금액이 이 문제에서 적혀 있지 않지만 예정 배부율 금액이 나와 있어요. 예정 배부율 금액이 얼마? 시간당 2만원 나와 있죠. 시간당 2만원 나와 있어요. 예정 배분 2만원 나와 있으니까 이제 배분액을 찾아야 되겠죠. 배분 금액. 배분 금액 얼마? 이제 예정 배부율은 2만원에서 이제 그 실제 기준 금액이 되는 거야. 실제 기준 금액. 물론 직접 노무 시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상 직접 노무 시간만큼 곱해주면 돼요. 1,000원. 얼마냐면은 이게 2,200만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예정 금액이 되는 거예요. 예정 금액. 그래서 얼마? 2,200만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예정 배부율이 2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 직접 노무 시간만큼 곱해주면은 예정 배분 금액은 2,200만원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금액은 얼마? 2천만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부 차이를 찾아야 되니까, 그럼 배부 차이 금액은 보면은 일단 예정 금액 비중으로 보면은 실제 금액보다 커요. 실제 금액 크기 때문에 뭐냐? 과대배부죠. 과대배부죠. 과대배부가 얼마? 200만원만큼 과대배부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세무는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당해 제조 간접비의 배부 차이는 10만원 과대 배부였으며 당기 말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40만원이었다면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단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10,000시간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도 이제 5번 문제처럼 어렵진 않아요. 5번 문제처럼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5번 문제도 똑같고 6번 문제도 똑같아요. 직접 노무 시간 기준으로 배부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당해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는 10만원의 과대 배부가 되어 있어요. 그럼 실제 발생액이 40만원이에요. 그럼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예정 배부율을 이제 찾는 거니까, 그러면은 뭘 알아야 되냐 이거예요. 응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책에서 배운 거는 이제 이러한 순서도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문제는 단순하게 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용을 해서 풀어야 돼요. 응용을 해서. 자, 실제 금액은 얼마인가? 실제 금액은 40만원이에요. 40만원이고 예정 금액을 알 수가 없죠. 예정 금액 알 수가 없어요. 왜냐? 배부율도 모르기 때문에. 배부율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정 금액은 일단 찾아야 돼요. 예정 금액을. 그러면은 일단 실제 금액은 40만원에
예정 금액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가 또 단서가 하나 더 있죠. 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제조간접 배부 차이가 있죠. 얼마? 10만원. 과대냐 과소냐? 과대죠. 과대의 뜻이 뭐예요? 과대의 뜻이 뭐예요? 과대가 예정 기준으로 봤을 때 예정 배부액이 더 큰 거죠.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얼마? 50만원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10만원만큼 과대 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 금액이 10만원만큼 더 올려줘야 돼요. 과대 배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금액 40만원에 예정 금액은 더 40만원에 10만원 더 올려서 5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금액은 얼마? 50만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정 배분액은 얼마? 5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정 배부율을 찾아야 되니까 나누기, 실제 직접 노무 시간만큼 나눠주면 됩니다. 얼마냐면은 시간당 50원이 되는 거예요. 시간당 50원. 배분 금액은 시간당 5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구해져, 실제 금액하고 예정 금액하고 비교를 해서 이제 배부 차이를 찾는 문제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정 배부율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역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 문제에서는 직접 노무 시간 기준으로 많이 나와요. 직접 노무 시간 기준으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기계 시간, 그 다음에 노동 시간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즉 시간을 기준으로 많이 나오죠. 시간을. 그래서 시간을 기준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 풀어보시면은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문제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과정들을 반드시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원가 해결을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흐름이 가장 중요해요. 흐름이. 자,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청유는 제조간접비를 기계 사용 시간으로 배부하고 있다. 당해 연도 초에 제조간접비 예상액은 150만원이고 예상 기계 사용 시간은 3만원이다.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165만원이다. 실제 기계 시간 사용이 36,900시간인 경우 제조간접비의 과속 과대 배부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문제가 참 길죠. 긴데 사실 6번 문제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제조간접비의 과소 과대 배부액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 6번 문제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실제 금액은 얼마? 실제 발생 금액은 얼마? 165만원이죠. 실제 발생된 금액은 165만원이에요. 165만원. 이건 나와 있어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근데 예정 금액을 계산을 해야 돼요. 예정 금액은 이제 예정 제조 간접비에서 이제 예정 이제 배분 기준, 그러니까 즉 조업도 기준이죠. 조업도 기준. 그러니까 뭐냐? 기계 사용 시간으로 배부하고 있으니까 기계 사용 시간이에요. 기계 시간만큼 배부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뭐냐? 예정 이제 기계 시간 사용 그걸 봐야 되겠죠. 얼마? 3만원, 3만 시간이고 제조간접비 예상액은 150만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정 배부율은 얼마 나오냐 이거예요. 예정 배부율. 예정 배부율은 이제 얼마냐면은 50원입니다. 50원. 예정 배부율은 50원이 나와요. 50원. 그래서 50원이고 그 다음에 예정 배부 금액은 예정 배부액이 나왔죠. 50원에 그 다음에 실제 기계 시간, 그러니까 실제 조업도만큼 곱해주면 돼요. 얼마? 36,900시간입니다. 36,900시간. 얼마죠? 36,900시간만큼 곱해주면은 184만 5천원이 나옵니다. 184만 5천원. 184만 5천원인데요. 184만 5천원. 그래서 실제 금액은 얼마? 165만원이죠. 실제 금액은 165만원.
그 다음에 예정 금액은 얼마냐면은 184만 5천원이 돼요. 이 두 개만큼 차이를 빼면 되죠. 지금 이 상태에서 볼 때는 예정 금액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과대배부예요. 예정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과대배부입니다. 과대배부. 그래서 과대배부고, 금액은 얼마냐면은 19만 5천원만큼 차이가 납니다. 19만 5천원. 19만 5천원만큼 차이가 돼요. 그래서 19만 5천원만큼 과대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도 이제 5번 문제하고 6번 문제하고 비슷해요. 5번하고 6번 문제 비슷한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번 문제가 거의 비슷하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 배부율을 찾는 거. 이 문제에서도 예정 배부율만큼 찾는 문제예요. 찾아서 이제 예정 배분 금액을 이제 찾아가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정 금액이 더 높기 때문에 19만 5천원만큼 과대 배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단기 초에 영업을 개시한 주식회사 현화는 정상 개별 원가 계산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단기 말 재고자산 가액 및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다. 단기에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가 100만원의 과소배부인 경우 각 배부 차이 조정 방법에 따라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연결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일단 첫 번째에서 보여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배부 차이가 100만원의 과소배부한 거예요. 과소배부. 그 다음에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연결한 거예요. 바르게 연결한 거. 이거는 뭐냐? 매출원가를 얘기합니다. 단기 손익에 미칠 영향이 매출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출원가를 보고 이제 이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이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제 매출원가 조정법, 초론가 기준법, 원가 요소법이 나왔어요. 앞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세무 2급에서도. 매출원가 조정법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매출원가 조정법은 무조건 매출원가에 몰빵시킵니다. 매출원가에 무조건 몰빵시켜요. 매출원가에 몰빵시키고, 그 다음에 총원가 기준법은 이제 각 기말 재고액에 이제 비례를 해서 이제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 이 합계액을 보고 배분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가 요소별 같은 경우에는 제조 간접비를 이제 비례를 해서 배분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원가 요소법은 이거를 보고 이제 비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념을 알았으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원가법은 얘기할 게 없죠. 매출원가 조정법은 매출원가에 다 몰빵을 시키니까 100만원만큼 다 몰빵시켜요. 그럼 정답은 1번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2번 한번, 그 다음에 2번이 아니고 총원가 기준법 보도록 할게요. 총원가 기준법은 이제 기말 금액만큼 이제 비례를 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제공품 550만원, 제품 720만원, 매출원가 330만원. 그래서 합계 1600만원이에요. 자, 그래서 매출원가만큼만 이제 찾으면 됩니다. 매출원가는 총 금액 1600만원 중에서 330만원이에요. 330만원. 그래서 얼마냐면은 이게 1600만원에서 330만원이니까 이게 비례 금액이 얼마냐면요. 자, 계산기를 꺼내서 자, 330만원에서 1600만원만큼 해주면은 20.625만큼 됩니다. 20.625%. 나머지는 계산하면은 100만원만큼이 낮추도록 하면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매출원가만 찾기 때문에 매출원가에 비례하는 금액만 찾으면 됩니다. 아니면은 다 해볼까요? 다 해보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자, 그러면은 반대로 제품은 1600만원 중에서 720만원만큼 나눠주면 돼요. 얼마냐면은 45%예요. 45%고, 그 다음에 제공품은 얼마냐면은 이제 1600만원 중에서 550만원만큼 이제 그 퍼센테이지를 해주면 되죠.
얼마냐면은 550만원에서 1600만원만큼 배상했죠. 얼마냐면은 34.375%가 됩니다. 34.375%. 자, 그래서 매출원가는 얼마냐면은 20.625%. 그 다음에 제품은 45%, 제공품은 33.375%만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이 세 개를 다 합치면은 100%가 맞아야지 정확하게 계산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100%가 맞아요. 맞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배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배분 차이가 100만원이니까 매출원가는 아까 퍼센테이지가 얼마였냐면은 20.625죠. 20.625%. 그 다음 제품은 45%, 그다음 매출원가는 34.375%입니다. 금액은 얼마냐면은, 그러면 이건 343,3,750원만큼 배분이 되겠고, 45%는 45만원만큼 배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206, 250만큼 배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343750, 그 다음에 45만원, 그 다음에 206, 250만큼 더해주면은 100만원만큼 배분 금액은 다 맞아요. 그래서 총원가 기준법은 얼마? 206,250원만큼 배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조정법이 100만원이 몰빵이었으면은 그 다음에 206,25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번 답은 맞을 수가 없죠.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4번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 원가 요소법. 원가 요소법은 제조간접 원가로 통해서 배분을 합니다. 제조간접 원가를 통해서 배분을 하면 돼요. 이것도 역시 똑같이 이제 그러니까 비례만큼, 그러니까 비중만큼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원에서 그러니까 450만원 중에 100만원만큼 배분해주면 돼요. 매출원가는 얼마냐면은 22.2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김에 다 해보죠. 자, 200만원에서 450만원만큼 나누면은 44.44%. 44.44%. 그 다음에 150만원에서 450만원만큼 해주면은 33.33% 나옵니다. 33.33, 44.44, 22.22%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배부 차이가 100만원이니까 이제 퍼센트만큼 나눠주면 되죠. 33.333, 그 다음에 444.444, 그 다음에 22.2만큼 배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총합 더 합치면 100만원이 됩니다. 물론 100만원이 안 되죠. 999,999인데 뭐 나중에 단수 차이만큼 또 조정해주면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냥 100만원이 이런 만큼 차이 나는 건 상관없어요. 나중에 조정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얼마? 222,222원이 원가 요소법의 금액이 되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 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출원가 조정법은 매출원가에서 다 몰빵을 하고, 총원가 기준법은 이제 각 기말 금액에 있는 이 합계액을 통해서 이제 그 계산을 하고요. 총원가 기준법은. 그 다음에 원가 요소법은 제조간접 원가를 통해서 원가 요소법을 통해 계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개별 원가 계산 시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가 과소 배부가 발생하였다. 배부 차이를 매출원가와 기말 제품 및 기말 제공품 균등하게 3분의 1씩 배분하는 과정에서 관련 항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이래요. 전산세무에게 읽은 54의 문제입니다. 54의 문제가 이게 문제가 진짜 많았던 회차 중에 하나예요. 거의 뭐 이론 문제 거의 3문제 정도가 거의 뭐 이의제기 정답 다 되고, 그 다음에 신호 문제에서도 정답이 일부가 몇 개 됐어요. 거의 다 10점 먹고 들어가는 회차 중에 하나예요. 54회가.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많았던 회차이기도 한데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배부 차이가 과소 배부됐다는 거예요. 과소 배부됐다는 거는
이제 예정 금액과 실제 금액 계산할 때 실제 금액이 더 큰 경우를 얘기를 해요. 예정 금액이 더 적게 배부한 거예요. 과소 배부한 거예요. 그래서 과소 배부를 한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예정 금액을 실제 금액에 맞추려면 다 올려야 되죠. 금액을 다 올려야 돼요. 금액을 다 올려야 되는데 이 과정이 이 문제가 정말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매출원가와 기말 제품 및 기말 제공품의 3분의 1씩 배부를 했대요. 제공품을 3분의 1씩 배부를 했대요. 3분의 1씩. 그 다음에 한 개는 뭐냐면은 이제 매출원가를 이제 몰빵했다는 얘기는 없죠. 배부채 가슴했고 매출원가 몰빵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 항목량 소명이 틀린 거. 그럼 당연히 3분의 1씩만 배분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매출원가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예정금액에서 시정금액을 올리기 때문에 매출원가는 올릴 수밖에 없어요. 실제금액 맞춰야 되니까. 어쨌든 실제금액 맞춰야 돼요. 그래서 3분의 1만 이제 배분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증가하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 가액이 증가하는 것도 맞아요. 과소배부기 때문에 실제 금액에서 금액을 올려야 되거든요. 무조건 실제금액 맞추려면 금액을 올려야 되잖아요. 과소배부기 때문에. 그러면은 1번도 맞아요. 근데 가장 애매한 건 4번이에요. 4번.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단기총 제조원가가 증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기말 제공품과 기말 제품과 그 다음에 매출원가에서 영향이 가지 단기총 제조원가에서 영향이 안 가요. 그래서 불변이에요. 불변. 3번의 경우에는 불변이에요. 답은 3번이에요. 그런데 4번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할 수가 있죠. 재무상태표 자본 1000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만큼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매출원가가 증가해버리면 매출총익 줄어듭니다. 근데 재무상태표의 자본 1000개는 증가한다. 이 뜻은 이제 뭐 실제 금액으로 이렇게 맞추니까 원상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 1000개는 이제 증가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단기총 제조원가는 관계가 없죠. 사실 생각해보면. 왜냐면은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가 해당이 되니까 단기총 제조원가하고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대포는 제조간접비를 직전 노무 시간 후 예정 배부하고 있다.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615만원이고 실제 직전 노무 시간이 5만시간인 경우 단기의 제조간접비는 15만원 과소 배부된다는 것을 알았다. 예정 배부율은 직전 노무 시간당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인가? 그러니까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으로 예정 배부를 하고 있대요. 그럼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615만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5만원이에요. 그러면 제조간접비 15만원 과소 배부예요. 실제 금액은 얼마? 615만원 중에서 과소 배부죠. 15만원. 그럼 15만원 과소 배부했다는 뜻은 뭐예요? 예정 금액이 더 적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금액이 더 큰 경우에요. 15만원이 더 크니까 그럼 예정 금액은 얼마이겠어요? 예정 금액은 600만원이 된다는 거예요. 600만원. 예정 금액 600만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600만원에서 이제 예정 금액 600만원인 거 알았으니까 예정 금액은 600만원이니까 이제 배부율을 찾아야 되겠죠. 배부율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5만씩만큼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냐면은 12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원가액의 3장 부문별 원가 계산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과 연결돼 있어요. 2장을 반드시 알아야 3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분별 원가 계산은 사실 별 할 건 없어요. 할 건 없지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장을 알아야 3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단계 배분법. 두 번째는 이제 직접 배분법.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상호배분법.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부분별 원가 계산은 가장 핵심적인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장에 있는 부분도 같이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2장 부분도 꼭 숙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다음 시간에 이렇고요.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복습할 때 이제 원가 배분에 이제 원가 배분을 하는 이제 어떤 기준이 존재하겠죠. 기준이니까 아까 뭐 시간 기준, 그 다음에 금액 기준, 그 다음에 생산량 기준을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배부율은 이제 두 개 나눠져 있죠. 실제로 이제 사용했는 실제 배부율과 예정 배부율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부액은 했었죠. 배부액은 이제 공장 전체를 배분을 할 거냐, 아니면은 부분별로 할 거냐. 시험 문제에서는 공장별로 나온 거는 하나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별로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부분별로 이제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를 이제 배분을 하는 뭐 어떤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 인과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수혜 기준, 그 다음에 뭐 부담 능력 기준, 그 다음에 이제 공정성 기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 또 있다면은 이제 배부 차이를 했었고, 배부 차이는 세 가지 나눠져 있었죠. 그러니까 매출원가에서 몰빵한다, 매출원가 조정, 그 다음에 총원가 비례법, 그 다음에 요소별 원가 비례법, 이 세 가지를 이제 배분하는 방법을 했었어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정 배부를 했었죠. 예정 배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실제에서 이제 발생되는 금액을 다음 달 말일 돼서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달에 대해서 이 단가가 얼마인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예정 금액을 계산을 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 예정 배부다. 예정 원가, 그러니까 즉 정상 원가 계산, 그러니까 예정 원가 계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2장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세무 1급, 세무 2급, 점3에게 1급에서는 이제 뭐 배부 차이에서 뭐 매출원가 조정법, 총원가 비례법, 여서별 원가 비례법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2장도 이제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고요. 제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더라도 이제 제 원가 회계 특강이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본래 30분 동안 한 파트를 나누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초과가 됐죠. 초과가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 3장 부분별 원가 계산도 잘 들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열정 있고 열심히 하는 이제 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